오늘 드디어 개봉 첫날인데 관객분들이 뱃속을 꽉 메워주셨거든요. 네, 인사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신 영화 대작이죠. 인천 스텔라를 직접 연출한, 각본하고 연출한 백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데시벨 차이가 너무 크네요. 제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손희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화 대작이죠. 인천 스텔라 남기동 역을 연기한 배우 손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규진 역할의 강재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남규진 역할 맡은 강소연입니다. 네, 그렇게 끝이에요, 배우님. 심플하게. 네, 정광호 배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차승현 역을 맡은 배우 정광우입니다. 오늘 이런 기분 좋은 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활기차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진행해본 GV 환경 중에서 오늘 가장 관객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GV를 하게 됐는데 사실 너무 뵙고 싶었고 우리 관객분들 너무 뵙고 싶었고 또 물론 이제 영화제나 시사회 통해서도 뵙기도 했지만 또 정식 개봉 첫 번째 GV에 오신 또 관객분들의 의미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살짝 거리가 좀 있어서 잘 안 보실 텐데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서 바로 마스크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 잘 안 보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한 시간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이 잘 안 보이실 건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옆에서 되게 잘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전혀 이쪽으로 지금 이쪽은 상당히 건조한 느낌이 있고요. 부천에서 아주 화제 자리였잖아요. 네. 제가 후기를 찾아봤는데 어떤 관객평이 네. 아실 것 같은데 이 평은 인터스텔라는 인천 스텔라의 예고편격이었다. 아유 정말 큰일 납니다. 어디 가서 네, 아유 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유 오늘도 평화로운 때도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내가 먼저 썼다. 아이고 정말 큰일 났네 이거. 네. 이거 어디 뭐 녹음되고 있는 거 아니죠? 녹음되고 있어요. 네. 야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비슷했다. 내가 먼저 썼는데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글쎄요 제가 이제 참 없는 살림의 영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영화를 어떻게 좀 살려봐야겠다 하는 마음에 우리 놀란 감독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명성에 살짝 얹어가야겠다 하는 것도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소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11년을 우리 크 감독님께서 11년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정 보도를 잘못함을 좀 이렇게 바로 잡자면 백승기가 인터스텔라보다 먼저 구상했다. 이거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왜곡된 바로 잡아야 되는 왜곡된 보도고 사실 저희가 2014년도 1월달에 이거 이제 비슷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한국에 가자마자 찍자 했는데 인터스텔라가 그 당시에 이제 개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보러 가자 했다가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이제 잠정 보류 이렇게 됐던 건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 개봉 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이제 둘이서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그때 시발롬 인류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찍으러 히말라야 산장에 가가지고 둘 다 이제 취해가지고 그 산장 옥상에서 둘이 대자로 누워서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야 우주로 가야겠다 다음 영화는 그 얘기를 둘이 이제 외국에 왔으니까 둘이서 이제 시나리오를 즉석에서 막 만들면서 주고받으면서 이제 외국이니까 기분 낸다고 저희가 그 영어로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저희가.
외국이 왔으니까. 근데 그때 저희 기억이 왜곡된 걸 수도 있는데 정장을 입으신 분이 산을 같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손에는 보온병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산장이 같았어요 저희랑. 그래서 저희가 밤에 취해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얘기를 좀 엿듣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음날이 되자 급하게 산을 내려가는 걸 보면서 저분 좀 재밌는 분이다. 외국 분이었고 미국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분이 아니었을까. 놀러 감독이.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양곡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그 작품은 11년 전부터 기획이 돼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요거 딱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비슷한 류의 영화입니다. 예, 미국인이 나오냐 한국인이 나오냐 차이가 있는데 인천스텔라는 방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과 같은 존재다. 우주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영어 제목으로만 알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그거는 사람인의 그 땅 터를 뜻한 땅. 그래서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찾으러 떠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인데 그게 그래서 비슷한 맥락의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사실을 다시 뭐 얘기하시고 네. 잘못된 것을 정정해 주신다고 하기에는 네. 더 미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가짜 뉴스가 좀 네, 감독님께서 제가 수토그 때부터 GV를 같이 했었는데 2014년이죠. 근데 말씀이 점점 늘어나시고 네. 방송이 다 되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송이 뭔지 최근에 좀 알아가지고 항상 맛을 아셨죠. 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맛있구나. 네. 사람들이 그래서 나가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끊을 수가 없죠. 한번 하면. 그러고 네. 있습니다. 네. 손희영 배우님은 이 감독님의 영화적 동반자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부끄럽거나 좀 고쳐야 될 것 같은 지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집이 초반이니까요.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구할은 그냥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우리 감독님이 좀 기분이 좋거나 당황하시면은 좀 허언이 많이 생기시는 스타일이시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자리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의 하원을 감안하면서 하는 지루이는 최초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강소연 배우님은 지금 첫 주연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리도 지금 낯선 상황이시죠. 지브리 자리 네. 떨리시나요? 혹시? 떨리진 않는데 네. 말을 잘 못해가지고 무서워요. 지금 감독님과 그 선생님과 제자 네네. 사이를 처음에 인연을 맺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인상과 이제 감독으로서 배우로서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잠깐 나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근데 되게 똑같으신가요? 똑같이 한심한가요? 농담입니다. 네. 그때도 이렇게 재밌는 그 영상 많이 제작하시고 해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계속 재밌어요. 그럼 시나리오를 처음 이렇게 보셨을 때도 물론 지난 작품들 다 보셨겠지만 이런 작품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셨는지 그거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 나왔는지 그 처음 뵀을 때 시나리오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구연 동화처럼 틀을 말씀해 주셔서 이런 영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상상하지 못해요. 어떻게 구연동화를 몇 분가량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평균 30분을 혼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 글 쓰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막 재밌는 시나리오가 막 떠오르는데 그거를 이제 글로 옮기려고 하는 순간 막 너무 그 막 답답하고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캐스팅은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는 없고 그래서 이제 배우들을 앉혀놓고 미팅 할 때마다 실감나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립니다. 촤 그러면서 이제 음악도 막 틀어줘요. 이렇게 배경음악도 막 틀어주고 우주선이 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배우들이 나
뭐 모르겠어요. 그 납득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불쌍해서 그런 건지 대부분 그 자리에서 출연하겠다. 그만하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배우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게 이게 디벨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사실 말하면서 디벨롭하려고 맞아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저께 그 배우한테 들려줄 때 이 부분에 좀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를 또 수정하고 한 10명 배우 미팅 끝나면 시나리오가 이제 벌써 완성이 돼요. 그럼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럼 몇 한 2, 3일 만에 쓰기만 하면 되는 그 거죠. 애플로 네. 네. 애플로 써야 써. 집착하시잖아요. 애플로 써야 됩니다. 네, 이거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완성을 시키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게 진짜 되게 좋은 방법인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투자 받기가 힘듭니다. 그때마다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들한테는 뭐 제가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가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데 뭐 제가 CJ나 이런 투자 넷플릭스 가가지고 대표님 앉아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독에게는 좋은 PD가 있으면 되잖아요. 아 그런 방법이 네, 있어요. PD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능력 있는 PD로 네.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벌써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너무 본격적인 질문들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이 질문들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보면서 전달할게요. 그러면 정강우 배우님도 이런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처음 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도 평화론에서 단차의 역할을 하셨죠? 네, 단역으로 잠깐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감독이 영화 인천스텔라를 이제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이제 제가 좀 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저는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미팅을 갔었죠. 가서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걸 쭉 듣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전작 영화들과 다른 스케일, 퀄리티 이런 게 나오길래 더 하고 싶어져서 저는 꼭 하고 싶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나리오 자체가 정확히 머릿속에 이제 계산이 돼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나도 꼭 참여해서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 미팅 뭐 다 같이 모일 때 나갈 때마다 제가 납득이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더 완성이 되면서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저게 추가됐구나 하면서 더 확신을 가졌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배우님은 10번째 중에 한 9번째쯤에 만나셨나봐요. 굉장히 뭔가 완성되어 있는 시기에 만나셨던 것 같아요. 정강우 배우가 거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사실 정강우 배우님의 외모를 보면 그 오늘도 평화로운이 홍콩 스타일 영화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예전에 홍콩 전성기 시대에 누비던 그런 배우의 이미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새롭고 이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 백승기 감독의 세계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 오셨어요? 원래부터 저는 굉장히 진짜 개인적인 팬이었습니다. 감독님의 그 전작들을 보고 제가 원래 감독님이 뭐 말씀하신 B급 무비 근데 원래 제가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잘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한국에서의 영화들을 많이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백승기 감독님 영화를 보고 그때 한국에 이런 감독이 있구나. 난 저 감독과 언젠간 작품을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손희웅 배우랑은 원래 배우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공연할 때 감독님이 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알게 돼서 어떻게든 꼭 출연해야겠다. 그때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배우님들과 작품을 해보시면서 네. 어떤 인상이 나오셨는지. 사실 이제 이 작품을 할 때 그 정강우 배우가 연기한 차승현 역할은 살짝 이국적인 느낌이 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홍콩 스타일의 배우를 찾고 있었는데 당시 딱 본 순간 홍콩 사람인 줄 알고 국적을 물어봤는데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다가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뭔가 홍콩 사람 자꾸 보여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극을 한다 그래가지고 가서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최두종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보고서. 그러니까 주원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꼭 출연시켜야겠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은 오픈 캐스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작 오늘도 평화로운 때
오픈 캐스팅을 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SNS로. 네, SNS로 이제 배우 모집을 했는데 저는 한 12명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제 시나리오가. 근데 그때 한 50명이 오는 바람에 어떤 분을 뽑아야 될지 몰라서 다 뽑아가지고 배역을 과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번 작품은 아예 그냥 닫아놓고 내가 일부러 딱 이제 저 사람 마음에 든다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일하게 정강호 배우가 그 되게 뭐랄까요 그 신뢰를 무릅쓰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메일 보내지 마라 안 받는다 했는데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 느낌이 나길래 아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용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역제안을 했죠. 할 거면은 주연을 해라. 그래서 이제 캐스팅하게 됐고요. 이제 그 강소영 배우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이제 중학교 때, 중3 때 제가 미술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워낙 교실에서 이제 조용한 친구였고 지금도 이제 되게 조용한데 사실 다 연기죠. 연기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배우의 어떤 이미지 관리였던 건데 저도 이제 그때 또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그냥 저 친구 되게 조용한 학생이구나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딱 커가지고 페이스북이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소연 배우랑 몇 명 이제 같이 해가지고 식사자리가 있었는데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소연이가 연기를 한다고? 근데 되게 이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어떤 연기를 하지 상상이 안 돼가지고. 근데 연기과도 이미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찍은 작품들을 좀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단편 같은 거 출연했다고 하길래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네? 이러고 이제 잊고 있었죠. 네, 잊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이제 인천 스텔라를 만든다는 거를 또 딱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픈 캐스팅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제 정말 고묘하게 그 캐스팅 그 정강호처럼 정면으로 저기요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선생님 그때 보여드린다고 했던 영화들 지금 방금 메일로 보냈어요 이렇게 딱 온 거예요. 마치 그걸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인천은 전략가요. 네, 그래서 때마침 딱 보고서는 우리가 찾고 있던 규진이는 굉장히 그 조용하다가 나중에 좀 이미지에 변신이 있는 캐릭터라서 소연이의 원래 그 이미지랑 잘 맞겠다. 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투명함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강소연 배우의 원래 성격하고 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캐스팅하게 됐죠. 원래 성격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캐스팅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촬영 전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많이 여쭤봤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평소 하던 대로 지금도 계속 모자란 척 하는데 다 연기입니다. 그 화면 보시면 알잖아요. 그 연기를 저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모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컨셉이다. 근데 이제 강소연 배우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현장 가면 디렉팅을 이제 해주잖아요. 이 캐릭터는 어떠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강 배우한테는 계속 너 그냥 원래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아마 계속 궁금했을 겁니다. 네. 감독님 보시기에는 소연 배우 원래 톤이 좋으셨나 봐요. 그 영화에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예, 그 보내준 단편에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사회성이 없는 역할. 약간 그 실제 이 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단편, 이 친구가 출연했던 단편에서 뭐 방 안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갖고 계속 손톱 물어뜯고 약간 이런 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캐릭터가 어쩌면 이 규진이의 성장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잘 맞겠다 해서 이제 캐스팅을 한 거죠. 네, 방금 스트롱베리 봉봉님께서 많은 질문들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하고 싶어요. 백승기 감독님 작품 학생들이 찾아보나요? 라고. 야 이건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에요. 네,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혹시? 본인은 찾아보셨는지. 근데 저는 스토브 때부터 계속 GV의 짤 하나 정도씩은 다 봤어요. 로열 팬이셨네요, 감독님의. 감독님이 이제 직접 피부로 와닿는 반응들은 어때요? 제자들이요. 네. 사실 제자들한테 많이 서운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도 학교를 좀 옮겼습니다. 원래는 작년에는 이제 인천에 있는 어떤 여고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인천에 있는 남고로 옮겨서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1학년 1반. 아, 담임 선생님이요? 네, 담임을 맡고 네.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화 감독이야. 그리고 야 개봉을 했대 막. 야, CGV에도 나온대 막 이러면 이제 막 야 우리 가서 보자 막 그쵸, 이런 거 네. 기대하고 그리고 제가 그 인천 스텔라의 예상 총 스코어에다가 우리 전교생 숫자의 3분의 2를 넣어놨어요 이미. 나름 현실적인 계산을 하셨네요. 네. 3분의 2는 볼 거라고 생각하셨네요. 왜냐면 이제 제가 1학년 맡고 있으니까 네. 적어도 2, 3학년은 잘 몰라도 1학년은 가서 볼 것이다. 그리고 학교가 큰 학교예요, 되게. 제가 인천고등학교라고 원래 지역 이름 들어가면은 큰 학교잖아요. 그쵸. 야구부도 유명하고 네. 한 뭐 120 몇 년 된 학교라고 되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어린이들이 내 영화를 보러 오겠구나 했는데 정말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약간 지금 논문 써야 된다. 청소년들이 왜 영화를 관심이 없는가 이런 거 지금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이 상하셨는데 이 영화는 오늘 개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다 집에서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온라인 수업을 오늘 했는데 네. 야 우리 뭐 언제 몇 시에 극장 몇 시에 갈 거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 청소를 아주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그럼 또 강소연 배우님은 진짜 찐팬이래요. 학생의 신분으로 감독님의 영화를 찾아보고 GV까지 본다는 거는 정말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손희영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영화의 백승기 감독님의 영화의 DNA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영화에는 배우님의 아이디어가 비전이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었는지 혹은 서로 약간 방향성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참 질문이 역시나 다른 집이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기자님은 확실히 그 준비를 너무 확실하게 해오셔서 다른 데서 쉽게 못 받는 질문들을 해주시니까 일단 그 기존에 있던 전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래도 어떤 장면에 대한 아이디어라던가 어떤 컷이나 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하고 그러는 편이었는데 사실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이 있지는 않았지만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독님이랑 저랑 같이 그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로켓 촬영을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히말라야에서 제가 다 벗고 막 연기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때쯤에 이제 같이 누워 있을 때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아예 초기 구상을 좀 이렇게 같이 했던 게 아무래도 그게 가장 컸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그 후에는 이제 한국 돌아와서 감독님이랑 그 우주 영화 개봉했다고 하니까 참고할 겸 좀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인터스텔라 보러 갔다가 둘 다 주저앉아가지고 아 이거 시나리오 우리랑 너무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사실 감독님도 야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들면 따라했다는 소리밖에 못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둘 다 감정적으로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난 오늘도 평화로운 작업 이제 감독님께서 하시면서 아 근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한국 영화사에서 원시 시대 영화랑 우주 영화만큼 나 그 두 개는 꼭 남기고 싶다. 그리고 그걸 내가 지금 찍지 않으면 왠지 타이밍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또 이제 나중에 감독님이 그때 얘기했던 걸 이제 생각해내시면서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냥 그 정도가 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의 전작을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팔로우하면서 봐왔지만 이번 영화는 조금 다른 결이었어요. 그리고 꾸러기 제작이 C급 무비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C급 무비의 정의가 무엇일까? 혹은 변화가 있었을까? 이 영화는 감독님이 표방하는 C급 무비에 걸맞는 작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실까? 그런 점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평가하시네요. 감탄사입니다. 네, 감탄사. C급 무비라고 함이 이제
일반 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A급, B급, C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요. 우리 보통 그렇게 B급도 그렇게 쓰니까. 네. 뭐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렇게 쓰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다르게도 생각해 보자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A급, C급, B급 생각 그리고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게 맞습니다. 어차피 A급 못 만들 거면 B급 아유야 B급도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C급으로 가자. 어차피 잘 못 만들 거면 작정하고 세상에서 제일 못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부담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갖고 있지 못한 없음, 그 없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자부심을 갖자. 자부심까지 갖지 못할지언정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보려고 살아온 것도 아닌데 내가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에 있어서 갖고 있지 못한 이 환경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을 내보자. 그게 이제 저희의 어떤 마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급의 정의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딱 오해를 또 하시냐면은 저희는 이제 그 어떤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소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키치적으로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효과가 나고 백승기 영화는 코미디 영화구나 이렇게 이제 보였죠. 하지만 시종일관 진지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C급 영화는 혹은 이제 이런 저예산 영화는 웃겨야 된다. 이제 약간 이러한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꼭 그래야 되지? 저는 웃긴 영화도 만들고 싶지만 때로는 저도 진지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 그러면 우주 영화도 좀 웃기게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C급이라고 해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뭐 반드시 무조건 웃기기만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C급의 어떤 그런 내연을 좀 확장해 보자. C급은 일부러 못 찍고 우스꽝스럽게 막 찍는 게 C급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있든 없든 그게 저는 C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는 조금 제가 스스로 조금 이렇게 외연을 넓히고자 우리도 이런 색깔이 있으니 다음에는 또 어떤 색깔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기대를 해달라. 다음에도 웃길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무드가 나올까? 이런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진지한 상황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 어떤 제작비 네. 규모의 문제로 인해서 네. 거기에 약간 위트를 더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건데 저는 이번 작품에서 제일 크게 웃었던 장면은 어디였냐면요. 그 우주선을 타고 갔을 때 손희영 배우님이 계산기를 두들기는 장면이었어요. 그런 연기의 달인이 되신 것 같아요, 배우님은. 예, 그런 연기에 달인이 되려고 된 건 아니고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계산기도 그렇지만 그 갬성에서 보면 뭐 돌 올려놓고 하는데 그게 홈매트. 예. 그 장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장면 감독님이 찍으신 거 보면서 감독님 저거 진짜 우주 장비 같아요. 나는 왜 집에서 맨날 틀어놓고 자는 홈매트를 저렇게 쓸 생각 난 못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설정 자체도 좀 코믹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연기의 디렉션도 그때는 확실히 감독님께서 저한테 대놓고 제가 조금 이렇게 진지해지려고 하거나 조금 정극에 가까운 연기를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감독님이 아니야 이번 영화는 너가 확실히 그 영화라기보다 만화처럼 보여줬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디렉션도 확실히 주셨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니야 이번에는 그냥 만화처럼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정극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는 나중에 이제 계산기 두드리고 그 헤이 크로바 그 친구 그 친구랑 계속 대화하고 쉽진 않더라고요. 진지하게 연기하라고 디렉션 주시는데 그때마다 자꾸 뭐가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도 평화로운 때도 약간 장난 섞어서 쓸데없이 고퀄이 됐다 연기력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정극 연기가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극진한 부성애가 제가 손희영 배우님에게 부성애를
느낄 줄 몰랐습니다. 이 영화에는 다양한 영화들이 오마주 되어 있고 패러디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마션도 떠올리시고 제목을 보면 당연히 인터스텔라 생각하실 거고 그리고 또 번지 점프를 하다에 나오는 그 유명한 해변가 씬이 나오잖아요. 피치 얼그레이님께서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중 마션의 감자 그리고 번지 점프를 하다 해변 씬이 마음에 들어요. 번지 점프를 하다를 얼마 전에 다시 보기로 봤는데 같은 춤이 아니어도 그 감성이 나오네요. 손 배우님 그 해변신의 춤은 배우신 건가요? 프리스타일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피치 얼그레이님 어디 손들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저희 티셔츠 영화 굿즈 있거든요. 그 선물로 드릴게요. 네, 갖다 주시면 됩니다.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네. X 라지니까 다 입으실 수 있어요. 아 예. 그거 가르치는 데 있나요? 예. 기다리시면 있으면 저도 애진작 찾아가지고 봤을 것 같은데 예, 그냥 신났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좀 내심 반갑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저랑 한국 영화 중에서 정말 좋은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번지 점프를 하다를 가장 좋아해요. 둘이 그 영화를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번에 영화가 거의 대부분이 인천 로케이션인데 그 해변 씬만 유일하게 충청도에 있는 가르미 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 번지 점프를 하다를 보셨거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알치 씬이 꽤 유명하잖아요. 번지 점프를 하다에서 그때 이병헌 배우님과 그리고 고 이윤주 배우님이 춤을 추셨던 그 각도 그 나무 그대로 거기서 찍었거든요. 위에. 해안에 가서 네. 그 나무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 똑같이 생긴 나무가 그대로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나무 하나 정도만 빠져 있고 그대로 있어서 저희도 되게 감동이었던 기억이 나요. 아, 이 나무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네 해서 그 앵글을 그대로 맞춰놓고 췄던 춤이고 그때 사실 그 씬을 감독님께서 돌발적으로 또 약간 제안하시기도 하셔가지고 사실 준비 없이 갑자기 찍게 된 거라 저도 그렇고 권수진 배우도 예. 근데 뭐 생각보다 사실 춤이 그렇게 대단했다기보다는 장면 자체가 어떻게 쳐도 이쁠 수밖에 없는 구도였고 화면이었어서 그리고 또 음악 감독님이 음악도 너무 잘 그래서 거기가 이제 원래 번지 점프를 하돼서 왈츠 장면이다 보니까 감독님 음악 감독님께도 감독님이 특별히 부탁하셔서 우리 영화만의 왈츠를 좀 넣어달라고 해서 스페이스 왈츠라는 곡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피치 얼그레이님처럼 그 영화에서 나오는 춤 스타일은 너무 달랐지만 비슷한 감성을 느꼈어요. 네, 되게 애틋하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 왈츠 원래는 그 왈츠를 그대로 쓰고 싶었어요. 번점프를 하다 나오는 그 러시아 왈츠를 그대로 쓰고 싶었는데 그 작곡하신 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돌아가셨나 아마 하여튼 그런 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팩트는 그게 이제 돌아가신 지 뭐 몇백 년이 돼야 이게 네.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네, 돌아가신 지 네. 얼마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건강하셨으면 더 좋았겠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알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곡이. 네, 저희 영화 제작비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작곡을 한 건데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하나의 그 팁을 발견했어요. 너무 이제 그 음악을 쓰고 싶어가지고 번점프하다의 소리만 틀어놓고 저희 영화를 플레이시키면 기가 막힙니다. 그 기가 막히게 좋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나중에 VOD 네. 나오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축구 한일전 포기하고 왔음님께서도 오늘 한일전을 하고 있나요? 예. 네. 제가 사회를 봤었던 그때 오늘도 평화로운 지브리도 오셨었나 봐요. 네, 그때 손영 배우님이 학창시절 댄스 장기자랑에서 양현석 역할을 도맡아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신대요. 그거 저 아니라 감독님입니다. 네, 접니다. 아, 네. 기억에 오류가 약간 네, 있었네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그 계다리춤 안무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방금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트로페르 공공님께서
신선한 질문 해주셨잖아요. 학생들이 찾아갔냐고. 혹시 네 저쪽에 계신데 티셔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오늘의 SF 무크지를 한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깐 혹시 저희가 이제 오늘 선물을 이제 배급사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받으시는 그 티셔츠 굉장히 귀한 티셔츠인데요. 저기 이제 아사 창립 1443년 기념 이제 티셔츠라고 어디서 쉽게 못 구하는 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거랑 별도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제작진에서 거죠? 사실 이거를 받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어서 가져와야 되나 마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나름 굿즈 맛집으로 좀 통하고 있습니다. 총 다 모으면 한 8종 됩니다. 뭐 배지부터 해가지고 OST 들어가 있는 테이프도 있고요. 뭐 어마어마한 굿즈들이 지금 있는데, 그 굿즈들 외에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라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처음 갔을 때 어떤 하이바가 헬멧이 지금 뭐 구하러 가면 되게 비싸겠죠. 실제로 한다면 그런 것처럼 저희가 갬성이라는 별에 우리 아사에서 처음 갔던 갬성 탐사에 처음으로 갔을 때 썼던 실제로 썼던 헬멧을 영화 속 소품 영화 속 소품 헬멧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손희용 배우가 썼던 건지 정강호 배우가 썼던 건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저희 집 박스 소품 박스에 있어서 일단 맨 위에 있는 걸로 집어왔는데 자 여기 좀 사용감이 있죠. 근데 이게 좋은 겁니다. 그쵸, 그게 실제 갬성에 가서 고생하고 온 헬멧. 그러면 아사라고 써 있어요. 제가 게시 질문을 감상을 읽어드릴 테니까 감독님 마지막에 뭐 선물 받으신 분들도 상관없고 이미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한번 뽑아주시면 그분께 드릴까요? 이거는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어차피 이거 쓰고 계시니까 뭐 백승기, 손희용, 강소연, 정광우 이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그 중에 우리 김현민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나 뽑아주시면 여기다가 해요. 네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러면은 지금 받을게요. 이거 받고 있다가 이따 끝날 때쯤에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헬멧 얘기하실 때 제가 정광호 배우님 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하셨어요. 제가 또 읽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홈매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셨다고 하면서 집 갈 때 마카롱 사가야지. 마카롱 먹고 싶어지는 영화긴 해요. 네.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들은 어떤 계기로 선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홈매트도 궁금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물감으로 칠해진 AI 담당 소품 봤을 때 엄청 웃으셨대요. 그리고 또 규진이가 만드는 베이커리 종류가 마카롱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뭐 PPL이잖아요. 그거 그렇죠? PPL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반복하시는데 돈 주면 다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이건 개인적 감상인데 감독님을 디스하는 걸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할게요. 마카롱 때만 해도 재밌고 좋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또 다른 거 너무 하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이걸 나중에 논문으로 한번 써볼 생각인데 논문을 써요. 백승기 영화 속 PPL을 통해 바라본 한국 부르주아들의 계급 동향이라고. 이게 뭐냐면 PPL을 보신 분들이 신기하게 딱 처음에 봤을 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거? 처음에 하나 보고 바로 인내심의 한계를 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참는 분이 있고 네 번째까지 나와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저는 뭐예요? 부자들일수록 광고를 보기 싫어합니다. 부자들일수록 PPL 두 번째 나오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세 번째쯤 정도? 세 번째? 네, 그쯤에 약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당연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 PPL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카롱이 된 건데
그 다른 소품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소품들이요. 이게 제가 워낙 지금 살짝 이렇게 뻥을 좀 섞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진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안 믿으실까봐 금도끼 좀 된 것 같은데 금도끼 은도 저기 양치기거든요. 금을 좋아해요. 네.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미술, 서양화, 웨스턴 페인팅. 근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작가들이 전통 회화를 그리신 분들도 존경하지만 현대 작가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르셀 듀샹. 전시장에다 변기를 갖다 놓고 제목을 샘이라고 지었던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변기를 왜 전시장에다가 이제 이런 어떤 고정적인 시각을 좀 새롭게 재해석해주는 이제 그런 작가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제 영화 속에 이제 등장한 소품들을 제가 실제로 쓸 때 바라봅니다. 집에서 이제 어디 보자, 우주를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중국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하죠.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제가 실제 우리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아이들한테 수업하는데 원래 얘가 갖고 있던 기능과 이름을 다 지워버려라. 그리고 철저하게 그냥 바라봐라. 자연적 있는 그대로. 그럼 되게 희한하게 생긴 것들이 많다. 그 순간 이 친구는 새로운 걸로 재탄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홈매트 같은 경우도 집에서 보다가 멋있게 생겼는데, 야, 이 자체가 하나의 UFO처럼 생겼는데, 이제 그러면서 좋아, 넌 우주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급 무비의 어떤 철학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없음의 미학.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없고 후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희용 씨가 한 대사 중에 진리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의지를 가진 자에게만 그 눈을 보인다. 그러니까 저희 소품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주변에 이미 있는 것들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소품해라.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 그런 거를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멋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홈매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바로 보면 알지만 또 외국 관객들은 네. 되게 그럴싸하게 볼 수 그럴싸하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아까 축구 한일 좀 포기하라고 말씀님께서 0대3 패배요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팬이라서. 제가 너무 몸이 건조하게 말했죠. 마카롱 진짜 맛이 없으셨나요? 님께서 평소 마카롱 무지 좋아하는데 영화에서 굉장히 맛없게 드시더라고요. 정말 맛이 어땠는지. 마카롱 제작비에서 얼마 정도 쓰셨냐고 하셨는데 PPL이고요. 그리고 마카롱 장면에서 저는 이 영화에서 정강호 배우님도 마카롱 먹지만 그 부국장님도 드시면서 바로 돌아서서 뵙는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건 감독의 무의식의 발현이거든요. 감독님 마카롱을 싫어하시는 거죠. 너무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카롱이라는 음식을 실제로 저 정강호 배우가 대사하는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존재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혼자 싱글로 되게 오래 지내던 시절에 그걸 먹으러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카롱 들어오는 봤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그게 음료인지 뭔지. 네, 그냥 뭐 요즘 뭐 마카롱이라는 게 유행하나 보다. 그 정도만 알았지 그게 이제 그런 건지 몰랐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 시나리오를 쓴 건데 너무 잘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배우님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죠. 저도 원래 이번 촬영 전까지는 마카롱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뭐 직접적으로 찾아서 먹어보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참에 더 안 먹어보고 촬영 현장 가서 진짜 먹어보자 했는데, 제가 원래 단 거를 그렇게 잘 막 먹는 타입은 아닌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처음에 하나 먹고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뱉는 게 좀 힘들겠다 했는데, 이제 2개, 3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 그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맛은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먹고 이제 컷 하면은 이제 뱉고 하려고 했는데, 그 마카롱 가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직접 한 하루 전날부터 문 닫고 만드셨다고 이렇게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뱉으려다가 눈을 마주쳐갖고 그때 맛있다고 그래서 계속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연기에 도움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이 영화를 그 PPL 해주신 광고주 분들께서 보셨는지 만족하셨는지를. 어제 봤습니다. 어제 용산 CGV, 용산 아이파크 CGV, 그저께 용산 아이파크 CGV.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무래도 나는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대를 드려서 그분들이 나왔을 때 원래 무대 인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그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왔죠. 그래서 영화 끝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그분들 나왔을 때 이제 그 출구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분 다 약간 그 치킨이 쪼아, 고양이 수산시장, 아픔과 슬픔, 산딸기 크림 봉봉 네 분 다 성급하게 극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릴 겨를이 없이 뒤통수에다 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네. 감독님이 느끼실 때 그 성급함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알 수 없는데 저는 지금 이제 혹시 회수액이 나올까봐 환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까봐 당분간은 지금 그분들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삼행시를 막 해주고 계신데요. 이따가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천 스텔라 꿀잼님께서 감독님 전작이 오늘도 평화로운에서 아이폰을 가리키며 SF 영화를 만들겠다는 주인공을 보여줬는데 혹시 아이폰으로 촬영하신 장면이 있나요? 라고. 이 영화는 이제 후지 필름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찍었는데요. 그 놀랐습니다. 저도 후지로 찍었는지. 근데 촬영 감독님께서 본인이 직접 제가 장비 대여비를 안 주니까. 장비 대여비를 안 주셨어요? 네. 아니 본인이 이제 장비를 마치 해가지고 그렇게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후지에 가서 그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후지도 그저께 왔었습니다. 후지 직원들이 어제 왔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성급하게 마치 비상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뭐 딥회의라도 하듯이 도망갔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에 핸드폰으로 찍은 장면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나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 갤럭시로? S9으로. 왜요? 그렇게 아이폰 좋아하시더니 애플 좋아하시더니. 근데 아이폰 너무 불편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극중에 우리 정강호 배우가 마지막에 밤하늘에 이제 그 행성에서 주고받다가 그 별을 쫙 봅니다. 강소연 배우가 날아오고 있는 그 별빛을 보고 힘을 내서 그쪽을 향해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슬로우 모션 딱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갤럭시 S9으로 촬영됐습니다. 그 강정한 배우님 날아가는 장면이 엄청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다른 모든 이미지를 잡아먹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는데 그 촬영의 비하인드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장면이 구성될지 전혀 모르겠었고 그냥 매달려가지고 와이어를 매달려. 몇 시간 정도 촬영하셨어요? 1시간 미만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듣기로 그 우주선 장면 자체를 하루 만에 다 촬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인천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인천에서 다 찍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 태안에 가서 찍었던 이제 그 장면은 인천공항 때문에 드론을 띄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바다를 타 지역에 가서 찍어야 되는 아이러니함을 겪었고요. 그리고 인천이 정말 영화 찍기 좋은 도시입니다. 실제로 산들, 바다, 도심, 부도심, 공장지대, 뭐 공항 없는 게 없는 한 도시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정말 영화 찍기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가 없으니 그게 바로 대형 스튜디오가 없습니다. 인천에서도 그걸 이제 인지하고 그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인천영상위원회부터 막 노력하고 해주고 계신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그냥 그린 스크린이 아니라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갈 정도의 대형 스튜디오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타 지역에 가야 있어가지고 그 지역으로 갔죠. 근데 이제 정말 저희는 차 한 대만 들어가면 되는 스튜디오가 필요했는데 과하게 크더라고요. 거기서 뭐 백두산도 찍고 다 찍었대요. 그래서 거기 한 3,000평 정도 되는 스튜디오인데 저희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루 찍는데 돈이 꽤 비쌉니다. 그래갖고 거의 3,000평 중에 저희 한 30평만 쓰고 돈을 고정 한 100분의 1만 내면 안 되냐고 근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3,000평을 다 빌린 거예요. 그럼 거기 난방해야 되죠. 뭐 이래저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하루 찍을 때마다 제작비가 막 그냥 쑥쑥쑥 떨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는 비트코인의 아픔도 있으시죠? 네. 생각해보니까. 이것만 안 했으면 영화 한 2편은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단을 내리죠. 배우와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하루 만에 찍어보자.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그 이순신 장군님처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다음날 새벽까지 정말 24시간을 풀로 촬영을 하고 왔죠. 사실 회차 하나를 줄이면 정말 제작비가 세이브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큰 일을 하셨는데 네. 정강호 배우님께서는 그 장면을 위해서 디테일을 혼자 공부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린 스크린 네. 네, 일단 그날 하루에 이제 다 찍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 대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아사 대원 원래 정식 대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우주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무중력 그 상태에서 실제로 그 우주 비행사들이 겪는 중력을 일반인이 어디까지 뭐 견디나 뭐 이런 영상들을 좀 다큐멘터리를 참고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못 버티고 기절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이제 우주로 처음에 날아갈 때 이제 버티다 뭐 기절을 앞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기절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디테일을 공부하고 가신 반면 왠지 손희영 배우님은 그런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사 최고대원 남기동 그런데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네. 뭐 우주 나가는 걸 거의 그 뒷뜰에 담배 피러 나가는 것처럼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연기에 임했는데 사실 그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24시간 촬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 이게 정말 한 텀에 쉬는 타이밍이 없이 24시간을 풀로 연기를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 드는 생각이 어쨌든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 감독님이겠구나. 또 그런 생각 들기도 했고. 감독님은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한테 고맙고 되게 미안하신 감정이 있으시겠어요? 화가 났습니다. 스스로에게. 아니 배우들에게 되게 시키지도 않은 애드립을 자꾸 하고 시간 지연되게. 네. 네. 기절하면 안 되는데 막 기절을 해요. 왜냐면 애초에 이 과학이라는 게 어설프게 고증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바보도 아니고 저 훈련을 왜 안 시키겠어요. 근데 안 시키는 이유가 다 있다. 왜냐면 이 우주선은 한 번에 글로 순간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강호 배우가 이제 연구해온 거는 일반적인 우주선 나갈 때 그 현상이고 우리 거는 한 방에 순간이동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저게 연기인지 아니면 지금 촬영이 힘들어서 진짜 기절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으나 모든 필름에 다 기절을 했기에 쓸 수밖에 없었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를 우습게 만든. 아사를 아주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저희 기술력은 순간이동인데 네. 너무 속상합니다. 아마 이번에 첫 주연이라서 긴장한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뻔뻔하신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엔차님께서 OST가 인상적이라고 하셨어요. 장면의 흐름에 너무 잘 어울렸는데 특별히 선정 기준이 있었나요? 매 작품마다 보컬이 들어간 주제가 형식의 곡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 또 책좀 1번님께서 그 크레딧에 차량 주인이 이랑이라고 써있던데 제가 아는 그 음악가 이랑님이 맞나요? 라고 또 여쭤보셨어요. 그 이랑님이 아닙니다. 그 동명이인이시고요. 동명이인하니까 갑자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30초만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인천스텔라를 찍고 이거 그냥 번뇌의 잡담입니다. 왠지 투자가 막 들어올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딱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어제 인천영상위원회에서 투자를 누가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백승기 감독님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알려줘도 되겠느냐.
알려줘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 번호가 제가 문자로 딱 왔는데 이름을 바로 검색해봤죠. 그런데 무려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 3편을 그분이 제작하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혼자 학교에 있다가 잠깐 수업 중에 잠깐 나가서 화장실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10분 동안 울었습니다.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동명이인의 자꾸 행설수설 하셔가지고 끊고 나는데 자 다시 물러 넘어가요. 음악. 그 이랑님은 동명이인입니다. 네. 남자분이세요. 네. 음악을 안 하시는 분이고 카페를 하시는 타투이스트. 그리고 음악은 제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음악입니다. 저는 뭐 영화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가 있죠. 각본, 시나리오, 뭐 각본, 연기, 뭐 미장센, 조명, 뭐 많은 요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에서만큼은 전혀 타협이 없고 냉정하게. 예. 그런데 이제 제 음악을 항상 이제 작곡해 주시는 인천 크리스토퍼 놀란의 음악을 스토그 제외하고 시발로 오늘도 평화로운 인터스텔라까지 도맡아서 해주시고 계시는 인스 짐머라고 있습니다. 네, 김인영 감독님. 제가 이제 인스 짐머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이번에 정말 영혼을 갈아 넣으셔서 백승 감독의 우주를 제대로 보내주자 하는 마음으로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실제로 샤워 같은 거 할 때 우주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인천스텔라 이런 음악들을 무작위로 깔아놓고 들으면 중간에 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저희 굿즈 중에 그 OST가 담겨있는 카스트 테이프 굿즈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꼭 들어보시면 정말 잘 뽑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가사곡들은 중간에 이제 하이라이트에 그런 가사 나오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주로 이제 홍대에서 활동하시는 그 밴드분들 곡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1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평화로운 시발롬 뭐 다 지금 다 다른 그룹과 연남동 더맨더머 그리고 카스테라 그리고 뭐 플라잉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이은철이라는 가수와 또 정우라는 가수인데 두 분 다 저쪽 홍대 가면 제비다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활동하신 아티스트 분들인데 기존에 공연하시는 이제 곡을 제가 먼저 접했는데 가사하며 특히 마지막에 그 우주에 관련된 곡 사건의 지평선 심지어 제목도 사건의 지평선인데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뜻이 그 블랙홀의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모로 가사하며 이거는 우리 영화를 위해서 태어난 곡이다. 그래서 또 이제 3고초를 하러 제비다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3일 동안 기본을 과장을 더 하시는 편이시죠, 감독님? 네. 그런 거 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건의 지평선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네. 이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곡인 줄 알았어요. 네. 기존에 있던 곡이었던 거죠? 있는데 이제 발매를 안 하시고 네. 공연만 가끔 하시던 약간 이제 세상에 아직 그 빛을 보기 전 곡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걸 계기로 빛을 보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분의 영화를 보셨나요? 이틀 전에 보고 갔는데 어떤 그날 다 오신 거예요. 투자자분들, 음악 주신 분들 막 다 보러 오셨는데 그분도 성급하게 가셨나요? 천천히 갔는데 네. 계속 갔습니다. 돌아오시면. 네. 아 영화의 여운을 담당하는 아주 좋은 곡이었고 오늘도 평화로운 때 음악도 좋았어요. 네, 국악 네, 사운드. 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신 삼행시를 제가 좀 볼게요. 몇 개 읽어볼 테니까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감독님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여기 강소연부터. 강소연부터 나왔습니다. 네. 강소연이니까 그 운을 좀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네. 강. 잠시만요. 근데 원래 강 하면 강으로 시작된 단어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강 하셨는데 우주선이 이거 뭐야? 그런데 이거는 미리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깬 아주 창의적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제 저 학생이 아니죠. 제가 오늘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있어서 자꾸 수업 때 그 말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나 그래서 강우주선이라는 단어가 뭐였나 했어요. 우주선이 강으로 떨어져서 강가의 아름다운 여자. 소원을 이루어진 소녀가 왔다. 연인이 될 수 있는 여자이다. 저기 네,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성급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성급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하지만 다음 것도. 저는 이분이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잘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려보시면 자, 좀 있어요. 계속 있네요. 네. 네. 자, 손이용 갈까요? 네, 손이용. 손이요. 손.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 잠시만요. 손이 그냥 손이네요. 그게 뭐죠? 손 하면 그냥 손. 그 이 하면 네. 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용서해요, PPL도 즐겨줘요. 다음 영화 때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넘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손희영 읽을까요? 배우님도 한번 골라보세요. 손희영 배우가 한번 네, 그 그 밑으로 다음 거 한번 내려가다 읽어볼까요? 네. 보면은 있습니다. 아니 손은 왜 다 이렇게 손이 가요 손이 가요 마치 제 이름 네이버에 검색하면 손이용 치면 막 손 이용한 유사 성행위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거 저 한번 하겠습니다. 제 이름 돼 있는 거 하나 읽겠습니다. 네. 손을 잡고 엄마와 영화를 보러 갔다. 이건 내 인생 영화다. 용기내 말해봅니다. 엄마 나 커서 백승기가 될래요. 이거 장면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어머니랑 오셨어요? 그건 아니죠. 네. 근데 픽션인데 쓰신 것 같아요. 박대원 그럼요. 감독님은? 네. 백승기가 되겠다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신박하네요. 네. 당황스러우시죠? 네. 보통 백승기처럼 될래요 이게 아니라 백승기가 될래요. 그만큼 강력하게 옆에 원하시는 어머니가 C컵하실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강수현 배우님이 여기 중에 괜찮은 거 하나 있는데, 예, 생각보다 한눈에 보여서. 예. 감독님은 지금까지 중에서는 어떤 분이 유력한가요? 지금까지 중에서요. 저는 현재 1위는 백승기가 될래요가 유력한데 네. 아직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 자, 이 하이바 무려 지구 밖 가장 멀리 릴 암스트롱의 하이바는 달밖에 못 갔지만 이것은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갬성까지 갔다 온. 네, 배우님 혹시 고르셨어요? 네. 정광호. 네. 정말로 광활한 우주영. 심플한데. 정말로 광활한 우주. 네. 심플한데 극찬이네요. 네. 이번 1등. 제일 빨리. 제일 빨리 되셨다고요. 저도 네, 하나 골라보실래요? 지금 1등으로 마음대로 정한 줄 알고 깜짝 놀라신 거죠? 네. 네, 가장 첫 번째로 올려주셨던 삼행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하나 골랐습니다. 손이용으로 삼행시 주셨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발이 떨릴 만한 대작인 이 작품을 만드신 여러분들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요? 아니면 혹시 백승기도 한 번만 읽어보면 안 네, 됩니까? 백승기도 있는데. 네. 네. 백수들과 백조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주는 영화 인천 스텔라. 헐리우드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승리호보다 강력하고 인터스텔라보다 재미있고 강력한 영화는 바로 인천 스텔라다.
기가 막히고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졌어도 영화 인천스텔라는 정말 최고예요. 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을 놓지. 좋은 거 너무 많은데 밑에. 읽어보세요. 백승기 좋은 거 너무 많네. 또 해보세요. 백두산보다 장엄하고요. 승리호보다 스펙타클이 기생충보다 재미있으면 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야, 끝내주네. 야. 여기서 한 분을. 자, 이거 이제 고르는 거는 우리 네, 기자님께서 고르실 기자님께서 골라주시면. 아, 제가요? 네. 자, 잠시 후에 밖에 나가서 저희가 여기다가 그 사인도 직접 음. 원치 않으시더라도 사인도 직접 해드리려고 매직을 제가 모나미 걸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 골라도 되는지 몹시 어깨가 무거운데 무겁습니다 지금. 네. 저는 이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 백수들과 백조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주는 영화라고 하셨던 이준영님께. 이준영님 혹시- 어떤 분이시죠? 이 앞에 계신. 축하드립니다. 저 이따가 로비에서 네. 받아가시는 사인과 거. 이거 진짜 나중에 진품 명품 이거. 이거 왜 뽑았냐면 이 기 부분에서 기가 막히고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졌어도 점점점 때문에. 보통은 기가 막히고 예상치 못한 전개 때문에 최고라고 하시는데 이어졌어도 졌어도. 점점점이 현실적인. 네, 현실적인 편이어서 이것으로 고르게 됐습니다. 이 삼행시를 감독님의 제안으로 갑자기 하게 됐는데 역시 재밌네요. 감독님은 레크레이션 강사 같으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즐겁게 해주시는 분위기를 가지신 감독님이시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 마지막 인사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2014년에 개봉한 감독님의 데뷔작인 이게 또 뭐죠? 저 오늘 이거 아주 좀 잠깐 이벤트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개봉 기념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현민 기자님이 오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저희 영화가 또 그 인간의 탄생과 성장과 사랑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극장의 주인이신 아트나인의 대표님께서도 오늘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지금 저기 어딘가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김현민 기자님 생일, 우리 그리고 아트나인 대표님 생신, 그리고 인천스텔라 개봉까지 세 개를 위한 생일 노래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 2, 3, 4. 생일 축하합니다. 개봉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크게 요란하게 생일 축하를 받다니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생일이신 날 또 이 행사 때문에 저희 그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스케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네. 저도 백승희 감독님 영화 개봉 기념이니까 와야죠.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날짜가 딱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따위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네, 중요하지요. 내년에도 오는 건데 그래서 백승희 감독님을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 생일에도 저희가 새 영화로 표현이 너무 이 자리에서 네, 너무 감사하고 여기 대표님도 지금 표정은 아무 표정이 없지만 속으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감독님과 인연은 그 데뷔작의 스토브대로 돌아가는데 제가 그때 네이버에 이런 영화평을 남겼더라고요. 한마디로 관객을 호구로 아는 영화인데 그래서 웃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만든 영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극찬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이 평을 또 저도 기뻤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제가 아까 C급 보류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네. 사실 감독님한테는 늘 뭐 독특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좀 각오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영화를 하면서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갖고 있던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사라졌어요. 뭐냐면 이번 영화는 양쪽에서 욕을 먹고 양쪽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백승기화가 너무 진지해졌다. 한편으로 또 너무 퀄리티가 좋아졌다.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제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게 어떻게 영화가 됐으냐.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아무거나 막 나오는 게 아니냐. 뭐 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창의적인 비판을 막 해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상대적인 거구나. 처음 보는 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보고 또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이걸 엄청나게 또 다르게 또 해석해 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예전에는 왜 내 영화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시각을 갖고 볼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영화라는 거는 정말 영화가 다양한 만큼 보는 관객분들도 정말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영화만 다양성하지만 사실 관객들도 이미 정말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물론 이제 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뭐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너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두려워하거나 낮출 필요는 없겠다. 나는 묵묵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차기작으로 하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 그 두 가지였네요. 두 번째는 웬만해서는 장르 영화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영화들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인데 가급적이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서 백승기가 못 만들어 본 장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장르 영화에 좀 힘을 더 쏟아볼 생각입니다. 방금 감독님이 그 어떤 관객의 편견이나 부응하는 기대 같은 것을 스스로 괜히 설정하지 말고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는 게 관객은 매년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네,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감독님의 영화를 즐기실 관객분들은 또 새롭게 계속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많이 등장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또 이렇게 지금 너무 선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계신데 이따 밖에 나가면 다 철제 의자 하나씩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손희영 배우님의 인상한테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개봉 날입니다. 어쨌든 개봉이라는 건 항상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 스토브 그때 저도 함께 참여를 했지만 그리고 그때 지휘도 효민 기자님께서 함께 해주셨었고 그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개봉한다고 하니까 감회가 많이 남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살벌한 환경에서도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저도 감독님과 생각의 궤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쨌든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영화들이 과연 다양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돈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감독님 철학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만들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점점 이제 자본이 아무래도 많이 투입이 되고 또 팔아야 되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화의 수준들이 맞춰지고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뭔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찾아주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용기 내서 영화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감독님 말씀처럼 저희 또 진짜 제멋대로 영화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소문 주변에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보 영상이나 인터뷰에서도 제가 꼭 어려운 시기지만 극장에서 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습관처럼 얘기를 했는데 막상 와서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좀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했나라는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그럼에도 와주셨다는 거에 너무 좀 감동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제가 감독님과 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약간 놀렸는데 좀 괜찮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귀한 날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영화를 보고 난 다음이라서 많은 이제 뭐랄까요 그 백승기식 개그에 좀 백신을 좀 맞았다 그러나요 영화를 통해서 그런 상태니까 내성이 좀 면역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한 말에 한 90%는 뻥이었다라는 것도 대부분 이해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 10%의 진심을 또 아실 거라고 또 믿고 오늘 너무 좀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첫 집인데 예, 오늘부터 이제 시작돼서 아마 뭐 길게는 한 2주 3주 또 더 뭐 한 달 이렇게 이제 갈 텐데 참 요 순간 지금 1초 1초가 너무 아쉽고 아깝고 귀하고 막 지금 여러분들 요 풍경이 야 언제 내가 지금 또 풍경을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지금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 그 우주 다중 우주 안에서 사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다 지금 느끼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천스텔라 지구인의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도 이 영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인천스텔라 오랫동안 극장에 걸려있길 바랄게요. 모두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